행복을 향한 나의 눈이 번쩍, 지혜를 향한 나의 귀가 번쩍, 세상을 향한 나의 마음을 활짝 열리게 해준 신부님의 토요특강. 참 예수님, 미국에 대한 이해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은 미국에 대한 이해는 군맹무상, 장님 코끼리 코만지기입니다. 7명의 장님들이 코끼리를 만지고 너 이 코끼리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거하고 제가 지금 미국에 대한 강의하는 거하고 거의 저는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 대륙의 자원도 얘기해야 되고, 또 미국의 경제를 쥐고 흔드는 유대인 얘기도 해야 되고, 또 미국의 갈등, 흑인들이 아프리카에서 끌려와 갖고 노예가 돼 갖고 지금 미국의 그런 갈등도 얘기해야 되고, 또 인종의 그 용광로라고 그러죠. 그래서 모든 인종이 미국에 지금 뉴욕에 멜팅이 돼 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도 좀 해야 되고, 또 미국이 지금 세계 각지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또 기초통화 달러를 가지고 미국이 세계 경제를 어떻게 쥐락펴락하는가, 이런 뭐 수많은 이야기, 그리고 또 제가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건 미국의 문학이에요. 뭐 작은 아씨라든지 바람과 함께 사라진다든가, 뭐 하여튼 그런 소설들을 그러니까 문학이, 허밍웨이라든지 그런 문학이 굉장히 미국 문화에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 신학도 미국으로 넘어갔다고 보고, 미술, 음악, 모든 예술 분야는 다 유럽에서 미국으로 지금 넘어갔다고 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그냥 이렇게 좀 두루뭉술하게 알 것이 아니라 조금 뭐라 그럴까, 세밀하게 우리가 들여다보면은 미국이라는 그 패권 국가를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자, 지난번에는 미국의 막강한 군사력과 경제력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 다시 몇 번 반복을 할 거예요. 미국의 이 군사력은 지금 전 세계 214개 나라 정도가 있는데, 213개 나라하고 미국 한 나라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느냐? 미국이 이깁니다.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도 미국이 전 세계에 쥐락펴락하고 있죠. 미국은 자기 나라 경제의 40% 정도를 위협을 하면은 그 나라를 상대 경쟁국으로 봅니다. 일본이 그랬고, 이제 미국이 40%를 넘어서서 60%까지 따라왔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패권 국가로서 이 중국을 가만히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놓고 중국과 경제전쟁, 군사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이 미국이라는 대륙, 이제 북미, 남미, 그러니까 노스 아메리카, 사우스 아메리카 이렇게 나눠지고 있는데, 뭐 사우스 아메리카도 우리가 좀 들여다볼 필요는 있죠. 어쨌든 이 아메리카 대륙과 유럽 대륙과의 관계를 얘기를 합니다.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그러니까 미국 콜럼버스, 또 스페인, 포르투갈이 미국 대륙, 아메리카 대륙, 남미 대륙, 중미 대륙을 발견했을 때 유럽 사람들은 18,000년 동안 이 자기네들 대서양 끝에 땅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사람이 살 거라는 것도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우리 성경 특강 창세기하고도 연관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창세기, 출애굽기 이런 게 다 누구 중심이냐면은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중심이고, 신약 시대 와서는 그리스, 터키, 로마, 또 잉글랜드, 그 다음에 프랑스, 독일, 뭐 이런 중심으로 전부 다 이해가 됐지. 지구 반대편에 원주민, 인디오라는 똑같은 인간이고, 똑같은 영혼을 가지고 있고, 똑같은 사랑을 가지고 있고, 똑같은 자녀를 낳고, 똑같이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이런 존재가 존재하는지 꿈에도 몰랐어요. 18,000년 동안.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이 대륙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어쨌든 아메리카 원주민은 아메리카 대륙의 원주민을 지칭합니다. 원어권에 따라서 노스 아메리카는 앵글로 아메리카 토착민은 인디언이라고 그러고 라틴 아메리카 스페니시라고 그러는데 이 멕시코 밑에 있는 토착민은 인디오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인디언, 인디오 두 가지 용어가 쓰이죠. 유력한 가설에 의하면 이들은 18,000년쯤 시베리아 지역에서 베링교. 자, 요것도 이제 우리 직원들이 보여줄 거예요. 베링 해협이라고 시베리아하고 알래스카가 이렇게 붙어 있는데 요 사이에 해협이 굉장히 짧아요. 짧은데 18,000년 전에는 빙하기였기 때문에 여기가 얼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라시아 사람들이 뭐 특별히 몽골 사람 환단 고기 같은 데서는 요즘 그렇게 주장하죠. 우리 이 환단 사람들이 아사달 사람들이 그쪽으로 넘어가고 우리나라 멕시코 말에 우리나라 말하고 똑같은 게 너무너무 많다. 그런 걸 지금 막 찾아내면서 DNA도 거의 비슷하다. 그래갖고 지금 그런 연구가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죠. 그거는 이제 뭐 나중에 또 제가 뭐 이제 재미있고 또 흥미로운 부분에서 하겠지만 크게 보면 어쨌든 아시아에서 살던 사람들이 18,000년쯤 베링교를 넘어서서 아메리카로 넘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넘어갔는데 또 이 빙하에 막혀갖고 남쪽으로 남하를 못해서 한 1,000년 동안 굉장한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그 추운 지역에서 1,000년을 견디고 이제 살기 좋은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까지 내려가게 된 거죠. 아메리카 인디언은 사실상 아시아에 뿌리를 둡니다. 이 북에서 남으로 퍼져 아메리카 전체에 분포하게 되는 거죠. 이게 왜 어떻게 이 아시아 사람이냐 하면 DNA, 하플로그룹 등 생물학적 근거에 의해 뒷받침이 돼요. 또 요즘 DNA가 발달해서 멕시코 사람하고 우리나라 사람하고 DNA가 뭐 굉장히 많이 일치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죠. 유럽 대륙과 아메리카 대륙에는 하느님의 모습을 닮은 사람들이 살았으나 만년 이상 상대방의 존재에 대해 몰랐던 거죠. 자, 여기서 우리는 잉카 문명, 아즈텍 문명, 마야 문명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창세기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은 아즈텍이나 잉카나 마야 문명에 뭐가 있냐면 홍수 얘기가 나와요. 창조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이게 경험이라고 그래요. 인간이면 누구나 하느님의 모습을 닮은 인간은 경험이 있어. 그러니까 하느님의 모습을 닮은 그러한 것들이 완전히 다른 대륙에서 발견됐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마야에도 피라미드가 있잖아요. 물론 이제 여기에는 아주 사람의 심장을 꺼내갖고 산채로 꺼내갖고 바치는 아주 잔인한 그러한 제사가 있었지만은 이거는 우리 과달루페 성모님이 1532년 12월 9일 날 과달루페에서 발현하고 난 다음에 그런 잔인한 풍습이 없어지고 완전히 새로운 그것도 이제 우리 신앙의 신비죠. 어쨌거나 하여튼 유럽 대륙과 아메리카 대륙에는 하느님의 모습을 닮은 사람들이 살았지만 만년 이상 상대방의 존재에 대해서 몰랐던 거죠. 아시아 역시 유럽은 어슴푸레하게 알았고 아메리카에 대해서는 아는 지식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쁜 인형상이라든지 단어가 같은 게 비슷한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공동의 원 경험이 있었다는 얘기죠.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유럽인들이 오기 전까지 최소 수천 년간 타 대륙과 접촉이 전혀 없었어요. 독자적인 발전을 이루었고 일부 문명을 제외하면 많은 인구가 소단위 부족을 중심으로 원시적인 수렵 채집 생활을 해왔어요. 무슨 얘기냐면 요거는 이제 아프리카하고 또 연결할 수 있어요. 이 북미의 아메리카 인디언들은 소그룹으로 거의 원시적인 그래도 좀 아프리카보다는 좀 발전된 그러한 문명을 갖고 있었지만 아프리카하고 비슷한 문명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근데 놀랍게도 유카탄 반도 쪽 멕시코 쪽으로 쭉 내려가다 보면은 농경 문명이 발동하고 그리고 옥수수가 나와요. 그러면서
도시를 이루고 그 다음에 그야말로 황제 같은 그러한 체계가 형성이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 남미는 정착 생활을 하는 북미는 계속 수렵 채집을 했어요. 북미는 뭐 안 그래도 먹을 게 너무너무 많죠. 그렇기 때문에 수렵 채집을 했고 남미 쪽으로는 옥수수 중심으로 해서 이제 농경 사회가 구성되어서 그중 일부는 고대 문명으로 발전해서 불가사의에 알려져 있는 마야, 잉카, 아즈텍 문명을 이루었습니다. 저도 이 세 군데를 다 갔다 와봤지만 정말 신비로워요. 뭐 규모도 결코 작지 않아요. 이집트 피라미드하고 밀리지 않아요. 그리고 너무너무 이 남미가 아름다워요. 하여튼 기가 막히게 아름다워요. 이 아름다운 곳에서 이들도 신을 찾았다는 거죠. 유럽, 특별히 영국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해서 아메리카 대륙을 강탈하고 착취하고 정복한 역사가 400년간 지속되었어요. 여기에 유럽인들의 원죄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유럽인들의 원죄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가난하고 나보다 힘이 약한, 이거 루카복음 4장 18절의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묶인 이들의, 가난한 이들에게 해방을 알리고 눈먼 이들에게 빛을 알고 갇힌 이들에게 해방을 알고 끌려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한다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 이게 사실은 이 그리스도인이면서 아메리카에 가갖고 예수님의 이 말에 정반대로 사는 거예요. 가난한 이들 척차하고 뺏고 병든 이들을 다 죽이고 95%를 병으로 다 죽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노예로 끌려가고 감옥에 가두고 그랬던 거죠. 그리스도인이면서 그렇게 나쁜 짓을 저지른 유럽인들의 원죄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미국을 형성하고 있는 많은 경우는 뭐 백인이 한 55%, 스페인이 한 3, 4, 2, 3%, 27, 8% 왔다 갔다 하죠. 흑인이 10에서 15%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도 그 원죄 때문에 지금도 매일 갈등이 일어나고 경찰이 총을 쏴서 죽이고 그런 미국에 가면 결코 평화롭지 않아요. 평화롭지 않고 굉장히 긴장스러운 느낌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 원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일단 평화로운 아메리카 대륙에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폴란드, 러시아 유대인들이 넘어갔죠. 넘어가고 노동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데리고 왔죠. 이건 큰 죄예요. 이거는 미국인들이라면, 백인이라면은 자기네들이 씻을 수 없는 큰 죄를 지금 안고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스페니쉬 사람들, 인디오라고 그러는 사람들을 끌고 와갖고 지금도 사실은 거의 노동력은 흑인과 인디오가 제공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가 평화의 나라다, 뭐 민주주의의 나라다, 이게 어울리지 않는 언어입니다.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미국 아름다울 미자에 뭐 일본은 쌀 미자를 쓰기도 하는데 우리나라는 아름다울 미자를 쓰거든요. 저는 그 아름다울 미자 쓰는 걸 반대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아메리카 합중국이 맞는 것 같아요. 아메리카 합중국. 아메리카의 모두 모여서 처음엔 13개 주가 시작을 했다가 지금 50개 주로 늘어났지만은 아메리카 합중국이라는 말이 맞는 것이지 US라고 부르는 게 훨씬 나은 것 같아요. 미국이라는 단어보다. 어쨌든 아메리카 합중국은 아메리카 원주민 땅을 빼앗는 것으로 미국 역사는 시작합니다. 네, 1492년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을 하죠. 3번을 여행을 하는데 스페인 왕이 후원을 해줬는데 결국 이게 아메리카 신대륙인지 몰라요. 그리고 내가 거기 신대륙에 가면 황금, 은, 구리, 동을 어마어마하게 갖고 올 거라고 그러는데 결국은 원주민들 몇 명만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서 우리하고 다른 색깔의 인간이, 이게 인간인지 인간이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사람의 모습을 한 존재가 살고 있다라는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거기 스페인의 크리스토퍼 콜럼버스 묘에 가봤는데
너무 무시를 당하고 사기꾼 대우를 당해서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는 유언을 남깁니다. 내 시신을 스페인 땅에 묻지 말라고. 그래서 그 대성당에 가보면은요, 크리스토퍼 콜럼버스 묘는요, 내 왕이 이렇게 어깨에 메고 있어요. 묘를. 그 위에 이제 크리스토퍼 콜럼버스 묘가 있는 거예요. 땅에 묻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그 정도로 콜럼버스는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고 불행한 삶을 삽니다. 그런데 아메리코 베스쿠치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탈리아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거 보니까 이게 신대륙이야. 그래서 이게 신대륙이다. 계속 홍보를 해요. 그래갖고 그때부터 신대륙인 걸 알아갖고 아메리고 이제 이 아메리쿠스는 이건 라틴어인데 아메리쿠스 남자를 부를 땐 우스를 써요. 아우구스티누스, 베네딕투스. 그 다음에 여자는 뭐 루시아, 글라라, 뭐 안나, 로사, 아를 써요. 나라는 보통 여성형으로 씁니다. 그래서 그 아메리고 베스쿠치의 이름을 따서 아메리카가 된 거죠. 사실은 콜럼버스가 돼야 되는데 그거를 빼앗긴 거죠. 원래 첫 길을 가는 사람은 많은 오해와 고통이 따르는 거죠. 첫 길을 가는 사람은. 어쨌든 이제 1492년 이제 아메리고가 이제 콜럼버스가 발견하고 이탈리아 아메리고가 홍보를 합니다. 이런 신대륙이 있는데 이거 너무너무 좋다. 그래서 이제 유럽의 아메리카 이주와 식민지가 시작이 됩니다. 당시에 아메리카 원주민 총 인구수는 명확하지는 않았지만은 유럽인들이 도래한 후 100년 동안 인구의 80에서 90%가량이 감소했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식민지 초기 유럽인들이 가져온 천연두, 홍역, 그 다음에 성병으로 전염병으로 인해서 다 사망을 하죠. 사실은 거의 제가 이제 뭐 이 아메리카 인디오 지역을 가보면 그 정도를 만들 정도면은 최소한 1,000만 명, 최대한 2-3천만 명은 살았을 건데 전쟁 없이 전염병으로 다 한 95% 어느 연구는 95%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 인류 문명하고 전염병하고는요, 이건 뗄 수가 없어요. 인류 문명하고 전염병은. 여러분들 지금 코로나19를 지금 겪고 있는데 왜 이집트에서 문명이 그렇게 발달된 문명이 발달했을까? 왜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에 그렇게 발달된 문명이 있었을까?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왜냐하면 이집트는 북쪽으로는 지중해 바다가 있고 남쪽으로는 사하라 사막이 있고 옆쪽에는 아라비아 사막이 있고 그래서 완전히 사막이니까 전염병이 들어오는 경우도 별로 없고 여기 전염병이 또 나가는 경우도 없고 나가는 경우가 없다는 얘기보다는 들어오는 경우가 없는 거예요. 또 메소포타미아 문명도 굉장히 뜨거운 지역 한가운데 그 주변은 전부 다 사막으로 둘러싸여 있죠. 아주 건조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전염병에 대해서 강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고의 문명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거죠. 어쨌거나 인디언과 인디오들은 결국은 전염병, 유럽에서 갖고 온 전염병 때문에 끝나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19에 대한 말씀을 또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미국이 코로나19 알기를 우습게 아는데 우습게 알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 전염병 때문에 끝을 맞이했어요. 또 로마도 전염병 때문에 그 대단한 로마가 무너졌어요. 미국이 유럽에서 왔을 때 전염병을 퍼뜨려서 원주민들을 다 죽이고 그 땅을 정복을 했어요. 지금 미국 코로나19 우습게 상대에서는 다른 사람하고 중국하고 싸워도 군사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214나라가 있는데 213개 나라가 미국하고 싸워도 미국이 이겨요. 그런데 지금 미국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 코로나19를 온 미국의 전력 모든 에너지를 총동원해 갖고 이걸 막지 않으면은 미국도 어떻게 될지 사실은 모르는 겁니다. 어쨌거나 콜럼버스 탐험대가 처음 마주친 타이노족은 전염병으로 인해서 3년 만에 70% 인구가 사망했어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이 아메리카로 온 것은 전쟁으로
한 게 아니라 전염병으로 끝난 거예요. 이들 이런 높은 치사율을 보인 원인으로는 아메리카 토착민들은 오랫동안 다른 민족과 접촉하지 않았어. 그래서 상당히 유전적으로 동일성을 보였던 거죠. 섞이지 않았다는 거죠. 유럽은 뭐 어마어마하게 섞이잖아요. 뭐 아프리카 사람들하고도 섞이고 이집트, 오죽하면 클레오파트라하고 안토니오하고 로마 사람하고 이게 둘이 사랑도 하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섞인 거죠.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이 그 단일성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북이스라엘은 사마리아 사람으로 막 이방인들하고 섞이니까 사람 취급하지 않았죠. 이게 그래서 이게 단일 민족을 유지한다라는 게 이게 진짜 이게 또 무서운 거예요. 우리 지금 대한민국이 5,000년 동안 그 미국이 아니라 중국과 일본과 사이에서 단일 민족을 이루고 있는 게 이게 지금 대단한 거예요. 이제 우리 지금 다문화가 지금 많이 들어오죠. 이제 앞으로는 그건 어쩔 수 없는 걸 겁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아이를 낳지 않으면은 우리는 다문화 국가로 바뀔 수밖에 없어요. 또 일본은 철저하게 이민족을 배제하죠. 이민족을 배제하기 때문에 일본은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망해가고 있잖아요. 일본이란 그 거대한 나라가 망해가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민족 결혼하는 거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또 반대로 얼마 전에 프랑스에서 18살짜리가 마호메트 그 풍자 만화를 했다고 길에서 참수를 했잖아요. 프랑스 같은 경우 너무나 많은 이민자, 독일도 마찬가지죠. 이민자를 받아들이는데 이 이민자가 누가 들어오느냐면 이슬람교도가 들어와요. 그래서 옛날에는 95%가 프랑스 가톨릭이라고 그러는데 지금은 80%, 70%까지 내려갔어요. 2045년이 되면은 프랑스가 이슬람 국가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프랑스 안에 또 그 내적 종교적 갈등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날 거라는 거죠. 이게 인간이 선과 악을 알게 되면서부터 겪는 고통입니다. 이거 창세기 2장에 이제 나오는 이야기죠. 인간 본성 안에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 갖고 지구 역사, 인류 역사는 맞물려 돌아가는 거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원 복음 때가 차서 하느님 나라가 갖고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 다음에 루카복음 4장 18절 가난하였니 눈머니 갇히니 끌려가니한테 해방을 알리는 거 그리고 사랑의 계명을 완성하는 거 예수님의 부활 승천을 증언하는 거 요 틀에서 우리는 벗어나지 않고 그 사랑의 그러니까 이민족도 다 예수님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성수 안에 예수님이 이민족 이방인들 까지도 아우르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의 정신으로 가야 되는데 예수님의 복음의 정신은 그냥 껍데기로 하고 자기 입속 권력 이익을 챙기는 인간 복음적이지 않은 인간 때문에 계속 고통이 따라오는 거죠. 어쨌거나 하여튼 유럽 대륙에서 사람들과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면역력을 높인 말, 돼지 같은 동물들이 아메리카에 들어오면서 그 돼지 말들이 퍼뜨리는 그 전염병에도 견디지 못했던 거죠. 아메리카 대륙 전역에서 유럽인들의 학살과 노예화가 일어나면서 인구 감소는 가속화되었고 특히 카리브해, 칠레,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미국 일부 지역 등에서는 사실상 인디오들이 전멸됩니다. 이후 근대에 들어서도 강제 이주나 동화를 거쳐 많은 문화나 정체성이 사라져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메리카 원주민들의 정체성은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미국을 가보거나 이제 남미를 가보면 유럽의 모습을 한 사람들이 거의 다 있어요. 브라질, 아르헨티나는 거의 유럽 사람들이라고 봐야죠. 미국 원주민들은 1830년 이후 미국 정부가 지정한 척박한 나바호 뭐 이런 그런 게 있어요. 보호구역에 강제 이주당한 비국의 역사를 갖고 있고 그들은 그들의 국기를 갖고 있어요. 그러나 갇혀 살고 있죠. 지금도 현재도 인디언들은 교육과 취업에서의 어려움으로 빈곤을 겪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 컨테이너에서 사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은 중남미 지역에서는 사회적 불평등과 경제적 빈곤에 놓인 원주민 인구가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중남미의 고통, 또 원주민들의 고통은 다 유럽 사람들, 그것도 그리스도를 선교라는 그 기치를 앞세운 사람들이 저지른
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정말 이런 세계 역사, 또 인류사, 또 우리 복음의 역사를 보면서 하느님, 예수님의 하느님의 원복음, 예수님의 원복음이 뭔지를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거를 펼쳐놔야 돼요. 그리고 이런 세상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이런 수많은 혼란과 역사적인 섞임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찾아 나가는 그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미국이 탄생하게 된 계기가 뭐냐? 이 탄생하게 된 계기는 놀랍게도 1453년에 콘스탄티노폴리스, 지금 이스탄불이 그게 우리 동방 가톨릭 교회였는데 이스탄불이 이슬람한테 함락되면서부터 1453년, 1492년 연결이 되죠. 이 이슬람인들, 오스만 투르크족들한테 지중해를 뺏기면서 유럽 사람들은 다른 활로를 찾아야 돼. 비단길하고 연결이 끊어집니다. 그러면서 다른 세상으로 가야지 우리가 살 거다. 그러면서 신항로 개척을 시작을 하면서 아메리카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역사는 이렇게 크게 맞물려 있습니다. 다음 시간엔 그 이야기, 오스만 투르크, 콘스탄티노플 함락, 23번의 그 콘스탄티노플을 함락하려고 그랬는데 24번째 술탄이 함락을 시키죠. 그 얘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